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그러게 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무지개 건강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잠깐 하고서 할 건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혹은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책 내용들을 계속 제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무지개 건강 사이트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뭐 Q&A 형태로라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책을 또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도 앞으로 가질 계획에 있으니까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최대한 응답하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책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요일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먹거리에 관련된 책을 쭉 훑어봤어요. 쭉 훑어보고서 이것도 꺼내봤다, 뭐 기름에 관련된 것도 꺼내봤다 다시 집어넣고 또 이렇게 뭐 또 식품 첨가물에 대한 것도 꺼내다 다시 집어넣고 뭐 여러 번을 반복을 하다가 그레인 브레인이라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내용이 많고요. 이 저자도 이제 의사예요. 신경과 전문이고요. 그래서 뇌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고 왜 뇌들이 자꾸 망가지나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인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 한 2주에 걸쳐서 중요한 포인트 정도만 해도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식이 아닌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브레인으로 할 건데 이 책 표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수화물이 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폭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밀가루 똥배 얘기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밀가루를 먹으면 어때요? 막 쾌감을 느낀다 그랬었잖아요. 뇌가 쾌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결국 탄수화물이 뇌에 치명적인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이 책 하나 가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저자는 이제 데이비드 펄머터라는 분인데 신경과 전문이고 펄머터 건강센터와 펄머터 브레인 재단의 대표이고 미국 영양학회 회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어떤 얘기가 이게 주로 이루겠어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인 얘기고 좀 이제 그레인이 무슨 뜻이냐? 그레인이 무슨 뜻이냐면 전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내가 출력하기 편하게 모아놓은 다운로드 받기 편하게 모아놓은 그런 단위들도 그레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제 식량적으로 뭐 곡물 그걸 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섭취한 뇌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죠. 이 책에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 곡물의 반기를 들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되게 자신이 있는지 이 책 프롤로그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리스 인터랙티브 미국 여론조사 업체래요. 이 인터랙티브가 메트라이프 재단 우리 메트라이프 생명 있죠? 그 재단에다가 2011년도에 설문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대상자의 31%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암일까요? 당뇨, 치매예요. 치매를 제일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비단 나이 든 사람만 느끼는 건 아니다. 요즘은 이제 40대도 막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겁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럼 치매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곡물을 줄이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이 머리를 쓰는 게 더 좋을까요?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고수톱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수톱은 그렇게 머리에 그 치매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개선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돈을 따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48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임이잖아요.
아 그냥 나중에는 그냥 새로운 거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뇌가 녹슬지 않는데 계속 48장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벗어나고자 해서 뭐 3P 넣고 뭐 쌍피 넣고 해가지고 해봐야 52장을 안 넘어가요. 52장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매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 치매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도움 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곡물을 줄이는 것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되게 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식사하실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죠. 한 번 쉬고 왼손으로 밥을 먹게 되면 뇌는 뇌 새로운 신경을 가소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 말고도 어때요? 신발을 신을 때 항상 오른발로 신발을 신는다고 한다면 한 번은 왼발로 신어보는 거죠. 양치질 할 때도 반대손으로 해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고스톱보다는 치매 예방에 지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안 했던 행동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당신이 만성두통이나 우울증, 간질 또는 극도의 변덕스러움 같은 또 다른 유형의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범인은 아마 당신의 DNA가 아닐 것이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 먹은 음식이다. 그렇다. 뇌기능 장애는 매일 먹는 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앞으로 내가 증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명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빵이란 단어를 쓴 거죠. 근데 미국인들이 먹는 탄수화물보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탄수화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보통 40%에서 탄수화물에서 영양을 얻어요. 근데 보통 얼마를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으라고 하면 15에서 20 정도만 얻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에서 뭐 50까지도 가요. 여기서 치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먹는 빵에서 시작된다는 거, 뇌기능 장애가 이걸 증명하시겠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쭉 돼 있는데 뭐 DNA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 맞는 얘기도 아니다라고 여기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이제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질병이 이제 되게 많이 걸리는 거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ADHD, 불안감과 만성 스트레스, 만성 두통과 편두통, 우울증, 당뇨병, 뭐 기타 등등 간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뇌증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던 걸, 뭐 해간 뭐그 투레증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빵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빵 맛있잖아요. 빵 되게 좋아하시죠? 여성분들은 대부분 빵순이던데. 네. 빵을 하도 좋아하셔서 빵순이다. 그죠? 이 2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루텐에 민감한 여성들이 낳은 아기는 나이가 들어 정신분열증과 다른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밝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출산을 앞둔 모든 예비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엄청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결과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고서 출산하는 그 아이가 나이 먹어서 정신질환에 걸릴,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그러네. 어쨌든 간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가 진단하는 법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파트 1이 뭐냐면 모든 곡물의 무서운 진실. 근데 가로 열고 곡물 앞에 뭐가 있어요? 통곡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밀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네, 아니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그 식품 피라미드에서 통곡식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통곡이나 그냥 흰 밀가루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 책의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뇌질환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음식이다. 우리는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뇌질환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음식이다. 뇌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돕는 몇몇 요인들이 있지만 대단히 많은 뇌질환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건강한 지방을 너무 적게 먹는 실수에서 비롯된다. 그건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이 맛있잖아요. 그죠?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그게 글루텐의 작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3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인데 알츠하이머병, 제3의 당뇨병 이러고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도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단백질이 굳어진다라고 이제 이분은 연구 결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초기 인류의 식단 뭐가 가장 많았어요? 75%로 지방이 가장 많았어요. 지방이 75%고 탄수화물은 5%. 그 다음에 단백질이 20% 정도였고 근데 미국 전문가들이 권장한 식단을 보게 되면 미국 식단 전문가들이 권장한 식단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을 60%를 섭취하라고 통밀로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비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지방을 20% 섭취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질환들이 발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비만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설명하는 연구는 2005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부실한 식단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은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결국 뭐예요? 알츠하이머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치매에는 단순 치매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치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의 특징은 뭐예요? 단기 기억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밥을 실컷 드시고 나서 아들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전현이 나 밥 안 준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6살, 7살 때 명절 때 받은 꽃 고무신이나 이런 거는 정확히 기억하죠. 또 아들 얼굴은 기억 못하는데 손주들 얼굴은 또 정확히 기억을 하고요. 좀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알츠하이머는요. 이건 그냥 지우개가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탄수화물 섭취의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9페이지에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 제3의 당뇨에 연관시켜서 이분이 이제 계속 쭉 풀어나가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은 다 아시죠? 네.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당하고 결합을 못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병든 뇌에 자리 잡은 악명 높은 플라그의 형성을 촉발한다. 결국 뭐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이것이 지방을 늘리고 또 알츠하이머병도 늘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라그는 본질적으로 뇌를 약탈해 정상적인 뇌세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상한 단백질이 쌓인 것이다. 단백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알츠하이머를 그렇다고 뭐 안 올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올 사람은 오겠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전혀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밑에 줄에 이는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기원이 같다라는 의미다. 결국 뭐라고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량이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 막 지방 가입 다니고 했는데 뭐 요즘은 뭐 다 대부분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니까 탄수화물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특별히 운동을 한 건 아니고요. 운동은 했구나, 그죠? 매일 10,000보씩 걷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없는데도 똥배가 들어가더라고요. 밀가루 잘 안 먹고. 이 책의 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구자들이 뇌 질환을 포함한 모든 퇴행성 질환의 근원이 염증이라고 인지한 지는 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시발점, 즉 치명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첫 단계를 아직까지 입증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은 글루텐,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이 뇌의 염증 경로를 자극하는 가장 뚜렷한 자극제라는 사실이다. 이건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하고 탄수화물 섭취만 줄여도 뇌의 문제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기억력 자꾸 떨어지는 것도 결국은 탄수화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의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만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여러분조차도 안 될 거예요. 그죠?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듭되는 연구들을 보면 고콜레스테롤이 뇌질환을 감소시키고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고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이 뇌질환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한다 라고 책에 아예 돼 있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계속 낮춰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뇌질환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이유로 높은 수치의 식이지방, 트랜스지방이 아니고요. 식이지방이 건강의 열쇠이자 뇌 기능을 가장 향상시킨다고 입증되었다. 우리 뇌의 세포를 보게 되면 다 세포막이 뭐예요? 콜레스테롤, 기름이란 말이에요. 지방을 먹어야 돼. 지방을, 좋은 지방을. 그 지방 되게 맛있어요. 저희는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한 번씩 먹거든요. 사가지고 또 건조할 때 코코넛 오일을 발라주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처발처발하고 있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연구 내용들, 뭐 호주대학교에서 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47페이지에 보면은 과학 자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만 뇌 염증과 뇌 질환이 연관된다는 사실은 왠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파킨슨병에서 다발성경화증, 간질, 자폐,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이르는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의 염증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치통 느껴지죠? 손에 가시 박히면 금세 느끼죠? 근데 뇌에는 그런 게 있어도 못 느껴요.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모든 질병의 기저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염증이다. 염증이라는 얘기예요. 뇌질환도 마찬가지로 염증이라고 보는 거죠.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오늘부터 좀 탄수화물 줄여야 되겠죠.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48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는 염증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염증은 무릎 통증과 아픈 관절의 원인이라는 점을 훨씬 뛰어넘어 뇌퇴화 기능의 기초가 염증이다. 한 60, 70대에서 자꾸 까먹고 치매 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한 3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양치질도 안 했던 손으로 한 번씩 해보고 탄수화물 줄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1페이지에 보면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뭐 이런 얘기가 또 아주 굉장히 강조하네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과학 자료를 가지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치매와 신경학적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 콜레스테롤을
더 나아가 LDL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근데 우리는 LDL을 뭐라고 불러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런의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뭐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뭐 막 이런 거 외에도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콜레스테롤, 특히 LDL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LDL을 아주 적대시했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당이 근데 당 분자가 LDL에 들러붙어서 얘를 변환시킨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당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챕터 2에는 뭐냐면 뇌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땡땡 치고 뱃살은 덤이다. 지금 배 잡아보세요. 거기 있는 건 덤이래요. 덤. 아주 괴롭죠, 그죠? 여기서 이제 되게 61페이지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염증성 사이토카인 화학 물질이 모여 뇌를 공격할 수 있다. 뇌에 매우 적대적인 사이토카인은 뇌 조직을 손상시켜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뇌 질환에 취약하게 만든다. 그럼 사이토카인은 뭐라 그랬어요? 면역계들이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되냐면 과도한 당 때문에 변질돼 버린다. 그러니까 색깔이니까 뇌도 공격하지만 어딜 공격해요? 나를 공격을 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분이 얘기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결국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런 혼란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아주 새삼스레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채 굶어야 되나 이틀에 한 끼만 먹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실상 7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상 모든 장애와 질환의 중심에는 염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염증이에요.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무엇인가가 체내에 들어가면 두통과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포그가 뭐냐면 멍하게 하는 거. 멍 때린다고 하죠. 그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같은 만성적인 일상의 골칫거리에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같은 심각한 질환에 이르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처할 위험이 훨씬 크다. 네. 염증이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일으킨 게 뭐냐면 글루텐이라는 거예요. 밀가루. 그 통밀도 마찬가지예요. 식이섬유 때문에 약간 저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되게 슬퍼요. 챕터 3은 탄수화물 중독과 지방 공포증. 우리는 지방에 대한 공포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체는 좋은 지방을 섭취할 때 건강한데 그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 근데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기겁을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건강에 해로운 특정 유형의 지방이 있으며 그거는 상업적으로 변형된 기름과 지방,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방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트랜스 지방. 그럼 트랜스 지방을 제외한 지방들은요?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지방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안 일으키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포화지방을 되게 무서워하죠. 또 이분은 현대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좀 과민 반응이 있으니까 자세히 풀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바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죠.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게 되면 아주 심한 경우에 드셔야 되겠지만 그 약을 오래 드시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남성은 일단 발기부전이 돼요. 그리고 간이 치명타를 입어요. 그리고 치매도 잘 걸릴 수 있어요. 뇌세포막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또 성호르몬의 기본인데 이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84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2년 가을 알츠하이머병 저널이라는 저널이가 있대요. 저널 오브 더 알츠하이머 디지즈 해가지고 여기에 탄수화물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전조증으로 알려진 경도 인지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거의 4배가 된다는 사실을 밝힌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4배 높대요. 4배. 경도 인지장애 내가 폰을 어디다 놨는지 옛날에 그 무선 전화기 있었잖아요. 그게 막 냉장고 냉동실에서 나오고 막 했었잖아요. 무선 전화기들. 그런 게 다 뭐예요? 경도 인지장애죠. 아주 심각한 건 어떤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잠깐만 나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게 이제 심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진행되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60% 정도 낮대요. 그럼 어제 신문에도 또 오메가3 지방산의 기사가 나서 뭐 올렸지만 오메가3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오메가3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또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파킨슨병, 요즘 파킨슨병도 꽤 많잖아요. 파킨슨병은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미국 역학저널에 기고하는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2006년에 총 콜레스테롤의 혈청 수치가 높은 경우 용량 효과 관계를 근거로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파킨슨병에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대요. 네덜란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약 35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겁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높으면 문제지만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거나 뭐 그게 아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여간 그래요. 여기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인데 다수의 대규모 연구들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질환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도 그렇지만 제 지인들도 제 친구들 대학 친구들조차도 그런 약들을 지금 10년 넘게 복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또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이 흔하게 걸리는 치명적인 질환인 암과 염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 사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콜레스테롤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이 48%로 엄청나게 감소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죠? 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돼 있는 게 95페이지예요. 신경전달 물질은 기분과 뇌의 주된 조절자이며 혈당이 증가하면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도파민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즉각적으로 소모된대요. 그러면서 같이 소모시켜버리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비타민 B군이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인 거예요. 또 이분이 얘기한 게 필요한 비타민 B 복합체가 사용되고 마그네슘 수치도 올려줘야 된다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상당히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영양소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아닌가. 뭐 비타민 D도 포함되긴 하지만
또 지방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전부 지용성 비타민들이잖아요. 기름에 의해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이때 지방이 없으면 필요한 곳으로 이동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좋은 지방들을 많이 먹어서 칼로리를 섭취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이제 또 102페이지에 아예 명시해 놨어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을 형성하고 당연하겠죠. 투과성을 유지하고 방수 능력을 유지하고 또 시냅스가 자라는 능력을 업시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시냅스가 잘 안 자라요. 그럼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알츠하이머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하여간 코엔자임 Q10이 알츠하이머병의 실질적인 치료법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이건 마그네슘. 아니요. 코엔자임 Q10. 이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제로 쓰인대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양소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여러분들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영양소들 특히 현대인들은 비타민 B군과 일단 오늘 3장까지 한 건데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섭취를 충분히 늘리면서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각자 가정에서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